시댁 가기 전날 배가 아플까요? 신경성이죠. 뭐 가기 그렇죠, 싫어서. 그렇죠. 왜 하기로 하려니까.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시댁 가기 전날, 제사 지내기 전날 배가 아플까요? 그러게요. 그건 바로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시험 보기 전날 배가 아프고 꼭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배가 아픈 거를 엄살이나 꾀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장하고 대장을 좋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럼 위장이 좋아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 식사 중에 물 마시면 위산이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식사 중에 물 마시지 말고요. 식사 전에서 식후 1시간 지나서 물을 마시면 좋고요. 잘 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에 식초를 많이 듬뿍 뿌려서 먹으면 잘 안 체해요. 아, 그 식초 때문에. 그래요. 무 때문에. 그러니까 무 동치미라든가 그다음에 식초 한 스푼을 먹고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해요. 네. 이건 잘 체하는 체질. 네네. 속이 쓰린 체질은 할 필요 없어요. 네네네. 잘 체하는 체질, 잘 더부룩해지는 체는 신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화작용이 활발해져서 체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잡곡에다 찹쌀을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반드시 잡곡은 찹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이 있는 경우는 3가지 음식을 금하세요. 찬 걸 먹지 마세요. 네. 과민성 대장이 찬 걸 먹게 되면 배가 아프게 됩니다. 찬 것과 우유, 매운 것, 이 3가지가 안 좋습니다. 우유? 그래서 그리고요. 찬 것, 우유, 과민성 대장은 매운 것. 그래서 아주 매운 닭발이나 뭐 낙지볶음 이런 걸 먹으면 배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민성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찐감자나 바나나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위장하고 찐감자나. 대장이 편하고 그다음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또 한번 배워볼까요? 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는 거는 머리 쪽으로 가는 기수단이 잘 활발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자, 저는 이제 총명지압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이 방청객 여러분, 자, 제대로 따라 하십시오. 귓볼 가운데가 총명점이에요. 귓볼 가운데를 꾹꾹 누르면 눈이 밝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귓볼을 쭉쭉 잡아당기면서 누르면 머리가 맑아져요. 부작용으로 얼굴이 좀 작아질 수 있어요. 네. 그거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귓볼은 눈, 코, 귀, 입이 다 몰려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꾹꾹 잡아당겨. 아무리 세게 해도 별일 없어요. 터지지 않아요. 네. 세게 누른다고 해서 귀 터지지 않으니까 귓볼을 쭉쭉 잡아주면 총명이 되고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몸의 손에 가운데 손가락 여기가 머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꾹꾹 잡아주세요. 손톱 양옆을. 그러면 어지럼증이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총명지압법을 귀에서도 귓볼을 잡아당겨도 보시고 그다음에 손. 가운데 손가락 네. 양손톱 옆을 쭉쭉 잡아당기시면 머리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선생님,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이게- 질문입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턱관절이 안 좋아도 어지러워요. 턱관절이 안 좋으면 자, 입을 아 벌려보세요. 아 하고 닫을 때 움직이는 게 이게 턱관절이거든요. 한쪽이 더 아프면 그 아픈 쪽으로 어지럽거나 아픈 쪽으로 편두통이 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주부들의 이 어지럼증은 턱관절에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교정을 한다거나 부정교합이 네. 됐을 때도 네, 이 네. 턱관절 긴장이 많이 오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뒷목에서 많이 와요. 뒷목이 뭉치게 되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1% 미만이니까 여러분이 겪는 99%의 문제는 대개 턱관절하고 턱관절이요? 뒷목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빈혈이 있어도 되지만 보통 네. 10대, 20대, 30대는 그런 경우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분석을 잘 합니다. 제 딸이 중3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저한테 그랬어요. 공부를 참 자기 혼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네요. 딸이 그러니까. 그렇죠. 교과서를 12번 읽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딸을 가르쳤습니다. 뭐부터 가르쳤냐면 동그라미, 세모, X부터 가르쳤어요. 네. 여러분, 자녀분들이 시험을 잘 못 본다면 한 번씩 그 시험지를 같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자녀분은 시험지가 깨끗할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시험지는 깨끗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 시험지는 지저분합니다. 많이 쓰니까.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다 오지선다거든요. 한번 사례를 들고 얘기해요. 자, 이 도덕 시험이었어요. 다음 답변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으로. 그러면 공통적인 질문 딱 밑줄 그어야 됩니다. 네. 네네.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럼 나중에 검토할 때 빨리 돼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공통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야. 나는 독서를 좋아하고 신중해. 나는 축구를 잘해서 친구로부터 인기가 좋아. 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자기가 읽다가 아니라고 생각한 건 X를 쳐야 돼요. 그렇죠. X 4개 쳤어요? 그러면 안 친 거 하나가 답인 거예요. 이러면 검토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걸 다 눈대중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33문제 보다 보면 서너 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가 10문제 실수하던 게 하나로 줄었어요. 아,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그라미, 세모, X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다음 내용이 주는 교훈으로 가자. 항상 옳은 것과 아닌 것을 이렇게 체크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에 재능이 없는데 자신이 중요한 대목 꼭 이렇게 체크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맞는 얘기예요. 요거는 세모하고 X,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X, X, X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딱 동그라미 요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5문제를 보면 내가 아는 것이 2-3개는 나와요. 그렇죠. 그럼 X5는 알잖아요? 네네. 그럼 아리까리한 게 2개는 나와요? 그렇죠. 그럼 세모 치면 돼요. 그럼 그 둘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것과 5가지 중에 고민하는 건 하늘과 땅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 아유, 이경재 원장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누구나 다 알지만 이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맞아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오답 노트가 없어요.